work like hell. I mean, you just have to put in, 80 to 100 hour weeks every week. 미친 듯이 일해라. 잠은 죽어서 자라. 아마 자기계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꽤나 익숙한 문장일 겁니다. 나중에 영상으로도 나오지만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말을 하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열심히보단 똑똑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왜 한쪽에선 미친 듯이 일을 하라고 하는지, 왜 반대쪽에선 여유롭게 일을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실리콘밸리의 최고 투자자 네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4년을 40년처럼 일하라. 폴 그램. 트위터,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을 성장시킨 YC의 공동 창업자 폴 그램이 한 말이죠.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한 말과도 비슷합니다. And then just work like hell. I mean, you just have to put in, 80 to 100 hour weeks every week. Gosh, And it's a then lot of work. all those things improve the odds of success. Okay. I mean, if other people are putting in 40-hour work weeks and you're putting in 100-hour work weeks, then even if you're doing the same thing, you know that in 1 year you will achieve what they achieve. You will achieve in 4 months what it takes them a year to achieve. 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하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농구를 잘하기 위해선 대체적으로 키가 커야 되는 이유와도 비슷하죠. 저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상품에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내가 인스타그램 같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2명의 유저가 있을 땐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5명일 땐 10개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12명일 땐 66개의 연결고리가 생기죠. 이 패턴은 맥칼프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n은 사용자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내 플랫폼의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의 이용자보다 10%만 많아도 실제 연결고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생태계에선 약간이라도 앞서 나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효과를 내니까요. 더해서 플랫폼의 가치는 이용자의 숫자를 따라갑니다. 강의 플랫폼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만약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10만 명 강의 사이트에 내 강의를 올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20만 명 사이트에 올리고 싶을까요? 당연히 20만 명 사이트에 올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의 사이트에 몰리게 되면 사용자 또한 20만 명의 사이트에 몰리게 되죠. 20만 명 사이트에 질 좋은 강사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특성 때문에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만은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지속 가능성보다 초기 시장 장악을 우선시해서 폭발적으로 스케일링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의 발전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용자의 수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AI의 3대 요소를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요. AI의 3대 요소에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수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늘어난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 좋은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추천 시스템은 더 많은 사용자를 불러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의 생태계에선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니까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킨 댄코 그리고 알리 압달은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둘은 왜 적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까지 만들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왜 적게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이유도 유튜브 생태계의 특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는 스타트업과 다르게 경쟁이 아닌 공생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정 주제로 대박을 치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모두 뜨죠. 예를 들어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땐 챗GPT와 관련된 모든 채널들이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에선 스타트업이랑은 다르게 한 기업이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득을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작업의 특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영감을 얻고 기획을 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기획을 영상에 담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2개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스터비스트 같은 대형 유튜버들을 컨설팅한 패디 갤러웨이는 아이디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The biggest difference I think between top level creators and beginner creators is top level creators we're putting way more time into the pre-production, into planning before we make the content. Whereas a lot of more beginners will just sort of say, I want to make this, here's roughly how I think about it, let's make it, you know? 그리고 좋은 영감과 기획력은 컴퓨터 앞에서 나오지 않죠.
오히려 여유로운 상태에서 더 잘 나오죠. 여유로운 상태에서 더 많은 뉴런들이 연결된다는 사실은 뇌과학계에선 이미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기도 했죠.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 안에선 단기 레이스처럼 빠르게 달리는 사람보단 장기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댄코와 알리 압달같이 유튜브로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만 일하라고 말하는 이유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는 그 분야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선 4년을 40년처럼 미친놈처럼 일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선 장기적인 레이스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방식이 더 어울릴까요? 저는 일하는 방식의 정답은 네발의 영상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발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I don't believe in this model where you basically pick something to do and then you struggle at it your entire life. I think rather a lot of life is about finding what you're meant to do uniquely. What you're going to be amazingly good at is the thing that you do for fun, the thing that you're passionate about. No one can compete with you on something that you find entertaining, right? No matter how much hard work they put in, because for you that's not work. I think most of life is about searching. It's not about doing. People spend too much time doing and not enough time thinking about what they should be doing. 네발은 내가 흥미가 있는 동시에 내 몸에 맞는, 내 재능에 맞는 일을 끊임없이 탐색을 하라고 합니다. 네발 레비칸트는 이 개념을 트위터에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나한테는 놀이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일처럼 생각되는 일을 하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여기서 놀이는 단순하게 즐거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편안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농구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농구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재능을 파악하고 농구 코칭이나 농구 해설을 해보는 거죠.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탐색을 해보고 다른 한 번은 내 재능에 맞게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방향을 조정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고 동시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비즈니스 유튜버였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AI 엔지니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죠. 저는 19살 때부터 실리콘밸리의 대가들의 팟캐스트를 자주 들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팔로알토에 가서 벤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세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는 꿈이 있었죠. 근데 스타트업 CEO처럼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들처럼 일주일에 80시간, 100시간씩 일에 몰두할 능력이 없다는 걸요. 대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다른 분야와 연결시키고 그것들에 대해서 떠드는 데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몸에 맞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계기로 비즈니스 유튜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 길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제 길을 찾아 나가고 있죠. 하지만 결국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선 내가 직접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재능이 있는 방향으로 가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방향을 고치다 보면 언젠가는 내 DNA에 맞는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비즈니스 나침반을 참고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